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반도체 다음 주도주는 이것입니다. 모르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도주가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매번 강조하는 주도주가 있고 반도체 다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댓글로 정말 쉽게 설명해줘서 감사하다 하면서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달아주시면은 제가 더 열심히 영상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이랑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다음 주도주가 뭘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조금 역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언제로 돌아가냐면 197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달러의 위상이 시작된 게 언제냐면 바로 페트로달러 체제가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달러의 위상이 안착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971년에 미국 금본위제를 폐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달러의 가치가 불안정해졌는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달러의 시작이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금을 바꿔주는 증서였어요. 이걸 가져오면 1달러만큼의 금을 주는 증서가 달러였습니다. 근데 금본위제를 폐지했다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금만큼 원래 달러를 발행했었는데 이젠 달러 금 모르겠고 그냥 미국을 믿는다면 달러를 써라 이거였죠. 그래서 금본위제란 금을 보유한 만큼 달러를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니까 돈이 모자란 거야. 그래서 그냥 금본위제 포기하고 이제 달러를 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담보 같은 거였는데 이 담보를 없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금을 없앤 건 아니지만 이 담보보다 많은 돈을 발행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발행할 수 있는 달러가 원래 한정되었어요. 이 금만큼 발행하면은. 근데 금보다 이젠 더 발행할래라고 하면서 이제는 한정이 없어진 거죠. 이제 미친 듯이 발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달러가 기축통하고 안전하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야 그러면은 뭐 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은 원래는 금으로 바꿔줬는데 지금은 이제는 금으로 바꿔주지도 않고 그냥 미국을 믿으라는 거야.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1974년도 미국은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합의를 통해 석유 결제 대금을 달러로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사고 팔 때는 이 나라가 중국이든 러시아든 어디든 간에 무조건 달러를 쓰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든 간에 원유를 사려고 하면은 달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달러로밖에 결제가 안 되니까 사실 달러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유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필수적인 자원이었고 그게 190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중요했죠. 그래서 석유를 사려면 반드시 달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필수인 어떻게 보면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달러가 어떻게 보면은 신뢰가 있던 없던 일단 사용하게끔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냥 달러를 사용하기만 한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에요. 이 1973년도에 제4차 중동전쟁으로 석유 파동이 이뤄졌고 유가가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당연히 유가가 오르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제품은 이 유가를 사용을 해가지고 원유를 사용해서 이 제품들을 생산했기 때문에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단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터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중동 전쟁으로 석유 파동은 생기고 근데 실제 이 비싸게 석유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우리가 석유를 안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돈 누가 벌어? 이거를 만드는 사우디가 돈을 막 쓸어 담아요. 중동에서 돈을 막 쓸어 담습니다. 유가가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래 10,000원에 팔던 뭐 붕어빵이 40,000원에 팔리는 거야. 돈을 쓸어 담겠죠. 근데 붕어빵을 맨날 먹어야 돼 사람들이. 그럼 뭐 그냥 자동으로 그냥 ATM처럼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대한 돈을 벌게 된 사우디는 안전한 수익과
그 다음에 그걸 지킬 수 있는 안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돈을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돈을 어디야 투자를 하거나 넣어놔야 되는데 넣어놓을 곳이 없네. 그래서 나는 넣어놓고 안전하게 좀 수익이 나올 만한 곳이 필요했고, 그다음 추가로 우리가 막 중동 전쟁이 나고 지금 내가 봤을 땐 잘못한 공격 받으면은 또 리스크 있는데 누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누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한 거죠. 넘쳐나는 달러, 그러니까 유가를 팔아서 생긴 그 달러로 우리 미국 국채를 사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야 우리 국채 좀 사줘 하는 거예요. 그럼 국채를 사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를 사면은 국채 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이 사우디 돈으로 인해서 국채 안정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사고 이것이 당신들의 막대한 자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자도 받아가고 그 다음에 그 원금 우리가 오늘 보장하고 미국채 안 망해 믿어 한 거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돈을 국채에다 넣고 이자 수익을 가져가면서 미국은 우리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고 누가 우리 건들면 같이 싸워라. 최신 무기를 판매해달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그 돈에 대한 안정성과 국가에 대한 안전을 미국한테 보장받고 미국은 지금 그 달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신뢰, 달러에 대한 사용 그리고 추가로 그 달러에 대한 안정성 그 돈으로 국채 사라. 그래서 이거를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달러로 결제를 받으면은 그 달러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 미국채로 들어가. 그래서 미국채로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채에 안정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안정화가 만들어지고 모두가 달러를 신뢰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흐름이 달러의 안정성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 그 이후에 이 바이든과 사우디가 확 틀어집니다. 자말 카슈크지라는 사우디 출신의 언론인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빈살만 왕세자의 권위주의적 정책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디스를 하는 거죠. 문제 있다 비판을 막 했어요. 그럼 사실 빈살만 왕세자가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이 상당히 많겠죠. 계속 거슬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 카슈크지는 결혼 서류를 발급받으러 들어갔는데 못 나왔어요. 뭔 소리냐? 죽었습니다 안에서. 그래서 카슈크지는 영사관 안에서 사우디 특수요원들에 의해 살해가 되고 시신은 훼손, 은폐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죽은 거 아니냐? 이거 언론 탄압 아니냐?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처음에 죽은 적 없다 모른다 하다가 안에서 뭐 여기저기 뭐 서로 싸우다가 뭐 노린 건 아니고 죽은 것 같더라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뭐 언론 탄압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평생에 없는 일 아니었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래선 안 되지만 이거를 누가 바이든이 대놓고 욕을 합니다. 야 이거 정상이냐? 2018년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자말 카슈크지의 피살 사건 이후 바이든이 대선 과정에서 사우디를 왕따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민주적이지 않고 문제가 상당히 많긴 하죠. 그래서 바이든이 대놓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권 이후 CIA 보고서를 공개하며 사건 배후에 빈살만이 있다. 그럼 빈살만이 시킨 거나 무슨 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죽기는 노리고 죽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갔고요. 추가적으로 이 바이든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친환경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근데 친환경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유가, 원유, 사우디가 이 생산하고 있는 거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끔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사실 빈살만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정면 충돌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우디가 뭐라고 하냐? 중국으로 수출하는 원유에 대해서는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그러니까 페트로달러가 위협이 된 거죠. 지금까지는 튼튼하고 안전하다라고 느꼈고 그런 구조가 확립이 돼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빈살만이 기분이 확 상하면서 페트로달러가 위협이 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바뀝니다. 누구로? 트럼프로 바뀌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랑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말 사이가 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풀러온 거예요. 아, 왜 그래? 화 풀어. 미안해. 우리 친하잖아.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실제 그 까슈크지 사건이 있을 때도 트럼프는 감싸줬어요. 사우디를. 욕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2017년 과거에 첫 임기 시절에 첫 해외 순방을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정도로 관계를 중시했고, 미국 사우디 간 1,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우디가 원하는 게 뭐다? 최신 무기를 공급받는 거다. 그리고 트럼프는 오바마가 체결한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사우디도 싫어하고요, 미국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반이란 체제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죠. 사우디가 반이란 하는 거에 대해서 야, 우리도 이란 싫어해. 우리 같이 가자가 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 첫 방문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일정 후, 그러니까 이게 1기 때 얘기하는 겁니다. 1기 때 1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바이든이 이 관계를 깨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2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기 때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일정 후 뭐라고 했냐면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이별하며 둘이 사귀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너무 좋다. You are so good.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약간 여운이 남았는지 이 트럼프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만나서도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칭찬 일색을 감추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사우디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2기 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금강거를 붙인다고 해서 새 것처럼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안 겁니다. 아, 이제는 이걸로 이 페트로달러로 지키는 상황은 끝났다. 이제 이걸로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달러를 지킬 수는 없겠다. 잘못하면 이거 뺏기겠는데? 또는 달러가 잘못하면 지위가 진짜 흔들리겠는데? 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안이 나온 게 뭐냐?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 페트로달러의 메인은 뭐다? 달러를 모두가 써야 돼요. 달러를 모두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달러로 뭘 해야 된다? 미국채를 사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결론이 나야, 이 두 가지가 만들어져야 실제로 달러의 지위가 안정적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페트로달러가 아니라 다른 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달러보다 더 유동성이 좋은 24시간 수수료 없이 정말 빠르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달러의 역할을 하는 코인을 만드는 것. 그 대신에 그 코인의 담보는 미국채가 될 것. 이게 뭐 페트로달러랑 구조가 같죠. 그냥 보이는 것만 다를 뿐, 페트로달러처럼 모든 국가가 달러를 사용해야 하고 그 달러는 미국의 국채를 구매하는 데 쓰여야 함. 그래야 페트로달러처럼 되는 겁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국가 간 거래에서도 수수료가 거의 없고요, 속도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도 없는데 속도도 엄청 빨라요. 바로 지금 쏘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언제? 24시간. 수수료도 없어. 안 쓸 이유가 없죠, 국가끼리 거래하는데. 그리고 이 실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바꾸면 환율 영향도 안 받아요. 이제 원래 원화로 달러를 사면은 원화 매도, 달러 매수. 그럼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원화로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은 원화를 매도하고 사는 게 아니라 원화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것만으로 미국채 투자가 됩니다. 왜? 아까 얘기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담보가 뭐냐면 바로 미국채예요. 그래서 나 코인 줘 해서 돈을 누가 갖고 오면 코인 주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미국채를 사거나 달러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만으로도, 쓰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미국채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트로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구조가 구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한다? 스테이블 코인을 상용화시키려고 열심히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 곧 달러 지위를 굳건히 하고 미국 내 국채 수요도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 어쩌저쩌니 이게 아니라 미국의 기반을 지킬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다.
그래서 지니어스법부터 시작해서 실제 트럼프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그러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해가 됐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최근에 네이버 업비트 자회사 편입 발표가 나왔습니다. 확정 난 건 아닙니다. 확정이 아닌 게 뭐냐면 이제 이 주식 교환으로 서로 하자 이걸로 확정 내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 중이고 협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히 어떻게 지분을 주고받을지는 확정이 안 났는데, 네이버는 핀테크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 네이버 페이죠. 두나무를 완전히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포괄적 주식 교환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2대 주주로 네이버 파이낸셜, 이 네이버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사면은 이 두나무에 있는 1대 주주, 2대 주주가 네이버 파이낸셜 주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나무 1대 주주, 2대 주주 중에서 이제 네이버가 애초에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따지고 보면은 2대 주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와 두나무는 그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 협력을 위해 긴밀한 행보를 지속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두나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네이버 페이에 올리고 이커머스 양강 구도를 구축해서 이제 결제를 하게끔 만드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시장에서 원하는 또는 시장에서 뭐 듣고 싶은 소리겠죠. 사실 메인은 뭐냐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아니에요. 이거를 뭐 냅두지 않을 거고요. 미국에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 이 업비트와 네이버 페이가 만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뭐 서클, 테더 또는 뭐 USD1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기업들이 한국에 열심히 진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전 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이버 페이도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할 수 있는, 그걸로 뭔가를 살 수 있고 그걸로 뭔가를 결제할 수 있는 이 기반을 까는 게 메인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그게 현재 미국의 계획이고 정책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두나무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이 두나무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뭐 중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뭐 파키스탄의 뭐 국무장관, 크립토 블록체인 담당, 그 다음에 팍소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리플, 테더, 미 국세청, 그 다음에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그 다음에 누구? 자, 첫 번째 에릭 트럼프가 있습니다. 에릭 트럼프가 누구죠? 트럼프의 아들이죠. 그래서 에릭 트럼프가 두나무 컨퍼런스에 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트럼프가 진심을 다하고 있고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번 네이버 페이, 그 다음에 이 두나무 인수합병은 아까 얘기한 대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면은 저희는 이제 인프라 구축 관련된 기업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KG 이니시스도 스테이블 코인, 얘가 태스크포스 설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관심이 가져야 되고요. 국내에서는 이 결제 1위입니다. 그래서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작년에 조금 TMF 사태 때문에 어려웠지만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조를 드렸던 기업 중 하나가 NHN KCP인데 이미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미 강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이 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일단 흐름은 계속 같이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좀 추세가 전환되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NHN KCP는 이미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관심을 가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이미 올라갔으니,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올라갔으니 얘는 지금부터 그냥 계속 흐름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도 이 덜 올라간 KG 이니시스 흐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반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왜 중요하고 왜 밀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국내에서 원하는 거는 인프라인 이유가 뭔가, 이번에 네이버가 두나무랑 왜 합병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이해를 좀 더 저는 이 기초부터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됐고요. 아까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면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냐? 개인정보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고요. 필요도 없어요. 왜? 쓸데가 없습니다. 받아서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고 그냥 무료로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좀 글을 적으면 알람이나 알림이 가요. 그러면 알림에 대해서 뭐 동의하겠냐? 뭐 허용하겠냐? 그럼 이것만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금융감독원의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사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접속한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저희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테슬라 전기차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밑줄 본전이잖아요. 전부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25일, 24일, 23일, 20일, 19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제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전부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정말 다 보고 있거든요.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